로컬 소식입니다. LA 지역 직장인들의 통근 스트레스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전문기관 로버트 하프가 전국의 27개 대도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LA의 경우 평균 통근 시간은 53.7분으로 27개 도시 가운데 8위에 랭크됐습니다. 하지만 통근을 위한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대규모의 대중교통망이 형성돼 있지만 평균 통근 시간은 60.4분이 걸려 미 전역에서 가장 긴 통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통근을 위한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8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샌프란시스코가 통근 시간 평균 59.2분으로 2위에 랭크됐지만 베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바트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는 5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의 경우 전체 4위인 평균 57.9분의 통근 시간이 걸렸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지하철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는 9위로 집계됐습니다. 직업 전문가 알렌 피사스키 디렉터는 구직자들이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점점 더 긴 통근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식당 팁 분배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식당 업주가 손님들에게 받은 팁을 주방 직원들과 나누는 것을 금지한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버와 주방 직원 간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은 팁을 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2월 제9연방항소법원이 팁 분배는 위법이라고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식당에서는 팁 항목을 서버와 주방으로 구분해 고객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손님이 놓고 간 팁은 서버들만 나눠 갖고 있지만 연방노동부는 앞으로 주방 직원들에게도 동등하게 팁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A타임즈는 이 같은 노동부의 식당 팁 규정 변경 움직임은 업주들이 주방 직원들의 임금 인상 대신 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로비를 벌인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재개발 붐이 불면서 럭셔리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건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기존 입주자들을 무시한 채 진행되면서 입주자 대 건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50대 임모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내부 공사로 복도에 먼지와 성명가루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복도 같은 거 이렇게 페인트를 할 때는 제가 일하다가 집에를 가면 그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페인트 먼지가 뿌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있고 숨을 쉬고 집에까지 걸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소음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테넌트들은 떠밀리듯 정든 집을 나왔습니다. 50대 한인 김모 씨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요 최근래에는 한 일주일 이상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전화를 하고 컴플레인 했더만 한다는 소리가 한 가구당 20불씩 사우나비를 준다고. 근데 그 전에 일주일 가까이 지금 샤워를 못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컴플레인 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파트 매니저는 하루당 $20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언제 수도 시스템이 정상화되는지, 공사는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공사인부들이 24시간 열어놓은 게이트도 걱정거리입니다. 한미연합회 산하 429 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건물주들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테넌트 입장에서는 그 돈을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거기 살 때 돈을 내는 조건은 inhabitability라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데 뜨뜻한 물도 안 나오고 먼지가 나오고 시끄럽고 그러면 사는데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강제 퇴거 위협을 받게 될 시 정부 보조 프로그램 리걸 에이드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시하거나 주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부가 렌트를 대신 관리하는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이 적용된 건물주는 문제점을 시정할 때까지 렌트를 받지 못하고 벌금을 물거나 이사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싸이 영상을 2차례 수상한 올해 40살의 투수 로이 할러데이가 오늘 경비행기 사고로 숨졌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파스코 경찰에 따르면 할러데이는 자신의 단발 엔진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멕시코만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비행기에는 할러데이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현재 할러데이가 탄 비행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할러데이는 메이저리그 16시즌 동안 통산 203승 105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했으며 2010년 포스트 시즌에서 노힛 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1998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데뷔해서 2013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은퇴할 때까지 8차례 올스타에 선발됐고 싸이 영상 후보에 5차례 올라 2회에 수상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상징 보잉 747 비행기가 오늘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퇴역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보잉 747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떠나 1970년 처음으로 항공기 운항을 시작했던 하와이 호놀루루 공항으로 고별 비행을 떠났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는 1968년에 대비해 더 먼 거리와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등 항공 여행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모하비 사막 인근 항공기 폐기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치매 환자에게 젊은 피를 수혈하니 쇼핑을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일상생활 능력이 일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쥐를 대상으로 젊은 피의 노화 방지 효과는 연구됐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혈 효과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알츠하이머 연구센터 임상시험 연구팀은 65살 이상의 치매 환자 18명에게 18살에서 30살 사이에 혈장을 주입한 결과 일상생활 영위 능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젊은 남성 기증자에게서 채취한 혈장을 주사한 실험군과 가짜 혈장을 주사한 대조군 환자의 뇌 영상 그리고 각종 혈액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실험 후 연구팀은 환자 자신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환자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 인지 기능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젊은 피를 수혈받은 실험군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짜 보톡스 주입과 무자격 레이저 시술 등이 암암리에 횡행하면서 한인들이 불법 성형과 무자격 미용 시술 등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그 실태를 진단해 봅니다.